사과를 먹는데 그 아까운 사과 껍질을 거의 0.5mm씩 깎아가지고 듬성듬성 깎아가지고 나는 껍데기는 안 먹어 이러더라는 겁니다. 저는 감기가 걸리거나 아플 때 어머니가 그 사과를 찌거나 사과를 긁어서 제 입에 넣어주시던, 저희 집에 형제가 4명이었는데 그 4명이 다 똑같이 사과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아픈 환자만 사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과를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시댁에 가니까 사과를 언제 사놨는지 모르겠는데 구석에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쪼글쪼글할 정도로 안 먹고 있다는 사실에 아주 평범한 집이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북한에서 좀 산다고 깝치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내가 살았던 수준은 말도 안 되는 저쪽 바닥에 있다는 것을 사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드높은 삶을 조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당부하고 싶은 것은 북한을 무시하고 싶다, 북한의 문제에 신경 끄고 싶다. 여러분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살겠지만 여러분들이 낳으신 자녀들이 지금쯤 군대를 갔거나 군대 전역하고 돌아오셨을 겁니다. 그 자녀들이 앞으로 나와서 이 땅에서 살아갈 그들의 3세, 4세, 그럼 그 후대들은 SLBM이나 핵무기 공포에 떨지 않을까요? 북한은 우리가 북한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잘만 살 거야, 통일 안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가 제일 평화롭고 우리가 제일 환희로울 때, 2002년 월드컵 할 때 연평해전 일으켰죠, 목함지뢰 사건 일으켰죠, 우리를 가만둬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북한이 어떤 전략으로 우리를 대응할지를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가 막힌 북한의 환상을 가지고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아유 뭐 그 정도야 되겠니, 너무 막연한 소리만 하는데 아유 강사님 뭐 북한에서 그렇게 사람 죽이고 뭐 이렇게 하나요? 총살하나요? 이렇게 너무 북한에 대한 어떤 지나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불편스럽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그 북한 체제가 얼마나 악독하고 그 북한 체제의 어떤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주민들 바라보는 입장과 정권을 바라보는 입장이 좀 달라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언젠가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통일은 혼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 빛나는 역사적 순간을 품어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 돼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북한이라는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대로 우리대로 살겠다라고 하지만 북한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거고, 제거하지 못한 핵무기, 제거하지 못한 위험이 항시 옆에서 우리의 후대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연을 마치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사실 저도 이 문제는 정말 굉장히 뭐가 많습니다. 무작정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 사실 저는 북한에 부모님이 있지만 그건 원치 않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대한민국 쌀이 들어오는 거 맞지만 군인들이 먹었지 민간인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만약 민간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이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쌀매대들을 메고 몇 톤을 싣고 가서 앉혀놓고 쌀밥을 지어서 먹는 것까지 보아야, 그래야 뭔가 안심이 놓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도움은 괜찮다. 왜냐하면 쌀만 훌떡훌떡 나눠주면 북한은 어떤 나라냐, 너 가져갔니? 10kg 너도 가져갔니? 그래서 아마 가서 입에 넣은 쌀밥까지 뺏어올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럼 두 번째, 북한은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민간 차원의 어떤 지원이나 도와주고 싶냐. 사실 우리가 집에서 먹지 않는 어떤 우유나, 여러분 냉장고에 보면 언제 사왔는지 모를 고기 부짐이고 언제 사왔는지 모를 아이스크림이 잔뜩 밑에 있는 거,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럼 도대체 북한에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되냐, 자꾸 해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넌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령해 주시겠다면 유통기한이 급박한 빵 같은 거 순식간에 뭔가 빼돌리지 못하게끔 우리가 보내주는 식량, 우리가 도와주는 어떤 것이 북한 정권을 공고하게 하고
우리를 향해서 총을 가지고 총뿌리를 돌리고 있는 북한 군이 전투 식량으로 들어가는 일이 다시는 없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까 딱 마치려고 하는데 10분 조금 더 해달라고 하는데 질문 한 3개 받으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네. 10분이요? 질문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10분을 끌 수가 없네요. 질문요. 억지로 해도 질문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도,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할까요? 네. 경수로 만들어줬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이 그 영동 핵시설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 남쪽에 들어가 만들어주겠다고 할 때 저희 아버지도 거기 가서 작업동원을 했습니다.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남한이 만들어주겠다는 철도를 뭔가 만들어야 되고 길을 닦아야 되는데 남한 노동자들이 앉아서 놀고 있더랍니다. 일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과의 경쟁에서 질 수가 없으니까 함경북도 여단, 함경남도 여단, 항해남도 여단 이렇게 결격대식으로 뽑아서 북한 인력을 가져다가 옆에서 뭐 흙도 쳐내고 뭐 이렇게 몸으로 해야 될 이런 일들을 막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담배만 피우고 이렇게 서서 뭔가 기기 가지고 이렇게 뭐 꽤나 이리 쳐다보고 저렇게 쳐다보던 남조선 사람들이 어느 날 공사완공 한 15일쯤 남겨두고 갑자기 이다한 어떤 기계를 가져오더랍니다. 근데 그 기계가 흙을 안고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전진하더니 길을 만들더래요. 그러더니 어떤 자동차가 와서 그 뒤에서 나무가 뚝뚝뚝뚝 알아서 자동으로 떨어지더랍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레일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요만한 구덩이를 파는데 몇백 명이 동원돼가지고 쫙막 삽혀가지고 교대하면 뛰어나고 지친 사람이 뛰어나면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파면서 몇 날 며칠을 들러붙어서 그 일을 해도 다 못했는데 대한민국의 그 이상한 깍도라는 흙을 안고 다니는 기계가 와서 순식간에 일을 해치우는 걸 보고 북한 주민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 우리가 저런 기계만 몇 대 있으면 건설은 식은죽 먹기겠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저런 기계가 없니? 저 사람들은 저 기계로 건설을 금방금방 사람이 피곤하지 않게 하는데 와, 남조선이 멋진 기계를 개발하고 가지고 있나 보다. 저 사람들은 몇백 명이 해야 될 일을 단 10분, 15분에 그 기계가 와서 뚝딱 하더래요. 거기에 모두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발전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구전을 타고 흘러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은데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나요? 뭐 모르는 게 많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중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7개월 동안 제가 가이드를 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중국인들이 들어오면 그 북한 땅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땅에 북한의 구호가 되게 많습니다. 21세기 태양 김정일 동지 만세,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당과 수령에게 충직한 아들, 딸이 되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21世纪的 太阳 진정러 장군 완수 이러면서 통역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중국으로 홀딱 뛰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 딱 일을 하면서 신분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인 신분을. 사실 처음에 중국에서 살려고 했었는데 한국 회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한국 회사에 들어가니까 한국인 직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남성 5명이.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남편 되는 사람을 만났는데 굉장히 친절하신 거예요. 한국 남자가. 왜냐면 북한에서는 밥을 먹거나 이럴 때 직장 상사가 야, 너 밥 먹었어? 이런 말도 사실은 안 물어봅니다. 되게 권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럼 직장 동료들이 야, 니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거나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직장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래 중국 이름으로 류한란 하니까 연희가 됩니다. 그래서 연희씨 함께 식사해요. 사무실에 있는 직원을 그렇게 상냥하게 챙기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걸 딱 들으면서, 그것도 밥을 다 먹고 뭐라고 합니까? 한국 남자들은. 예, 잘 먹었다고 그러죠. 오, 북한에서는 그런 인사하는 거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생전 처음 제가 남조선 남자들하고 일을 하면서 그걸 딱 듣는데, 제가 밥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도 잘 먹은 거 잘 먹은 거랍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는데, 와, 그 말투에 헐딱 넘어가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저녁에 7시까지 저기 모이란다 이런 남자들의 언어만 보다가, 야, 사장 동지 빨리 오란다 이러는데, 남자들이 저를 불러서 뭔가를 얘기하는데, 아무개씨 요거 이렇게 부탁드려요.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요. 아, 그래가지고 이건 환상이 아니라 실제 리얼이니까 막 그 존경심과 경외심이 드는 거예요. 나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예쁘게 불러본 적이 없고,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도 야 이거 치워라 이러고, 우리 아버지는 북한의 아버지들이 조금 가부장적이긴 하죠. 들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엄마를 발로 팍 차면서 야 가서 물 떠라 그럼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물 떠다 드리고, 항상 잿더리 손님이면 야 잿더리 가져라 그러면 여자가 공손히 가져다가 잿더리를 주는 이런 어머니의 모습만 봤는데, 남한 남자는 여자를 막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이 남자가 나에게 호감이 있어서 엄청 잘해주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애교가 없는데 팀장님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좀 이렇게 수작을 부렸어요. 훗날 어찌어찌 되다 보니까 둘이 연애하는 사이가 된 겁니다. 어머, 근데 이 남자가 나이가 38살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결혼 안 하셨어요? 그래도 자기 결혼 안 했대.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거짓말 치고 구라치고 있네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분명히 갔다가 쫓겨왔을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에 38살 먹도록 총각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27살에 군대에 전역하고 와서 대부분 30살에 장가갑니다. 38살도 총각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 북한 기준으로 딱 되고 그 사람을 앞에다 놓고, 북한이 항상 그 얘기를 할 때 되게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갔다가 쫓겨왔죠. 그랬어요. 막 웃으시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대요. 와, 이거 싸가지 완전 예의 반말아 쳐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 진짜 맞아요. 내가 장가 갔다 쫓겨왔죠 막 이러면서. 그건 아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근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50, 60이 넘으셨는데 총각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분들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게 먹고 사는 생업 때문에 사람들이 홍기를 놓치고 뭔가 직업이 좋으면 좋을수록 바라는 어떤 배우사의 눈높이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장가를 못 가고 또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거야. 생각보다 어정쩡한 사람보다 사회생활 하면서 보니까 나름 멋있고 누가 봐도 욕심낼 만한 그런 남자인데 결혼 안 한대. 와, 이건 인류의 재앙입니다. 속으로 생각하다가 저런 거 강제로 결혼시켜야 되는데, 와, 제 주변에는 혼자 살겠다고 하는 남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완전 문화 충격받았고, 대한민국에 50대 총각이라 해가지고 진짜 처음에는 뭐 생거짓말 친다고 막 방방 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이 근무가 끝나가지고 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일했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 전에 어머니랑 통화가 됐는데, 북한에 있는 엄마랑 제가 먼저 도망쳐 왔으니까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엄마 미안해 막 이랬더니 어머니가 화가 막 나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네가 나 큰일 칠 줄 알았다. 내가 호랑이 새끼를 낳은 줄 알았더니 시라소니를 낳았대요. 엄마 지금 탈북한 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가족 중에 형제가 4명인데 제가 맏딸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침으로 인해서 어머니는 자식을 하나 잃었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다라는 이런 뉘앙스도 있었고, 약간 그 빨간물이 빠지지 않다 보니까 저를 막 나무라셨는데, 그때 한 가지 했던 부탁이 절대로 남조선에 가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사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부탁이나 부모님의 어떤 바램대로 살지 않습니다. 지만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를 홀딱 따라가지고 대한민국까지 따라왔습니다. 제가 살아온 행적을 놓고 보니까 자식은 다 키워 필요 없다. 끈 따라가면, 바늘 따라가면 그냥 부모보다는 자기 어떤 남자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어떤 마음을 보면서 되게 저 자신을 보면서 생각이 많았고요.
있을 때 조금 더 잘하고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희 강연은 그럼 끌어달라는 시간까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